전 세계로 수천조 번의 수백조 번을 가로 세로 높이로 잘라서 좌표 수저 방식의 내비게이션과 맵 지도를 만들고 우주 지도, 이렇게 바닷속 지도, 땅속 지도, 육지 지도 만들어서 움직입니다. 가스관 같은 것도 파악하고 이렇게 전거 피해서 공사할 수도 있고 그럽니다. 모든 카메라는 이에 연동해서 합니다. 스마트폰에 SNS도 이렇게 연동해서 위치 표시를 건물 안에 들어가더라도 자동으로 위치 표시, 움직이는 이동 경로를 다 볼 수가 있습니다. 하시면 GPS가 필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방산무기도 전부 다 이거 쓰게 되겠고요. 카메라나 디스플레이 장치도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해서 입체냐 아니냐 이것을 따집니다. 움직이는 입체, 움직이지 않는 입체로 구별하고 모든 로봇과 전일주행 차량, 방산무기, 드론 같은 데도 이걸 써서 움직입니다. 입체냐 아니냐에 분별하는 것은 눈, 코, 사람의 이목구비를 알고 입체를 알고 에 따라서 사람을 분별하며 이런 것들도 이렇게 사물을 이렇게 입체냐 아니냐 따라서 각 사물을 분별하고 재고 관리나 계산까지 해줄 수 있어요. 휴머노이드 로봇도 호텔에서 그 사람 이목불교 스미스 씨 안녕하세요. 클라우드를 통해서 외부 클라우드 통신 구조를 통해 사람의 기억을 떠올리고 대응 방식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물건 재고 관리도 그렇게 다 하고요. 앞으로 휴머노이드 로봇과 모든 자율주행 방산무기, 드론이나 이런 자동 전투하는 데 쓰입니다. 사람, 차량 같은 거 이것을 일련번호 같은 게 움직이는 것과 움직이지 않는 거 일련번호를 따라서 추적하거나 예상하고 쏘아버리거나 저격소총, 대공방어망 같은 프로테이지를 따라서 자동 전투를 합니다. 특히 군복 입은 사람한테 특정 지휘관, 특정 차량 또는 움직이는 목표물을 자동 공격할 수 있습니다. 건물 같은 데 카메라 촬영으로 해가지고 지가 스스로 입체면 부딪히지 않는 기술을 쓰고요. 움직이는 입체와 움직이지 않는 입체 대응을 각각 두 군데 찍어는 물줄기 달하면 청소도 하고 소방도 합니다. MBC 뉴스 토대 채널에서 이걸 하시지 마세요. 집에 있는 진공 청소기로 또 카메라를 따라서 지가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범위와 움직일 수 없는 범위를 찾고 움직이고요. 움직이는 입체면 부딪히지 않아요. 사람 입체, 움직이는 입체, 움직이지 않는 입체. 그래가지고 피해서 제가 경로를 설정할 수도 있어요. 경로를 미리 설정해 줄 수도 있고 이렇게 정해놓으면 그때 유연하게 입체면 부딪히지 않는 기술로 해서 회피 기동을 하거나 이렇게 상대방이 이렇게 군사 무기다 그러면 움직일 걸 예상을 해서 미사일을 회피 기동하거나 이런 것들도 가능합니다. 이 전부 다 이걸 좌표 수셔 방식을 따른다는 거죠. 레이저 공격도 이걸로 하고요. 그래서 이거를 드론에다가 이런 카메라를 달아서 사람이면 이만한 자명 들으면 조금만 되면 사람이면 달라붙는 구조를 폭파하는 이런 폭탄을 달아서 구조를 만들어 놓으면 10억 개 만들어 100억 개 만들어 놓으면 그냥 전멸해 새벽에 풀어놓으면 끝입니다. 전쟁은 다른 무기가 사실상 필요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가격이 얼마나 하겠습니까? 상용 드론인데 그래서 가로작 카메라 달아서 이 방식으로 전쟁을 한다는 거죠.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이런 무기를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만한 드론 정도면 사람에게 달라붙어서 사단 병력이든 달라붙어서 끝이에요. 네. 잡을 수 있는 무기가 사실상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새벽에 이렇게 잠잘 때 급습을 하거나 집단으로 모여있거나 식사할 때 집단으로 들어가서 풀어놓으면 끝이다 이 말씀이에요. 네, 이거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런 무기를 만드시면 그 다음에 RC카 방식으로 해서 카메라 달아가지고 동굴 진지를 공략하거나 할 때도 카메라 달아서 가로세로 좌표하시고 사람이 조종해도 되지만 이것을 폭탄 달아서 이렇게 자동으로 공격하게 할 수도 있고요. 위치를 또 다른 목표물로 변경도 가능합니다. 또 일반 드론에다가 이렇게 수류탄 같은 가벼운 거 달아가지고 그것을 수류탄 투척기로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수류탄의 박격 파탄 또 투척기로 만들 수도 있는데 우크라이나에 쓰시더라고 멋대로. 일반 상용 드론에다 수류탄 몇 개 해가지고 떨어뜨리면 완전 항공기 아닙니까? 수류탄 던지는 거리보다 훨씬 나니까 이거 쓰시면 고성능의 어떤 수류탄이라면 더 위력이 세겠죠. 이렇게 공중 지원 필요 없이 여기 갖고 다니면서 딱 수류탄 투척해주는 투척기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포탄 같은데 자주포탄, 항공폭탄, 수류탄, 박격폭탄 이런 포탄 같은데 타이머를 달거나 전파로 터뜨리는 구조를 만들어 가지고 동시에 터진다면 얼마나 놀라웠겠습니까? 모든 폭탄이 하나하나 터지는 것보다 동시에 터지면 작살나는 거죠. 이런 거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는 이렇게 항공폭탄이나 모든 포탄 구조에 이렇게 작은 콩알탄 같은
백린탄을 넣어줘갖고 불바다가 되게 수리탄, 유탄, 뭐 박격포, 자주포탄, 탱크포탄, 한포탄, 항공폭탄 종류에 상관없이 미사일에도 할 수 있어요. 불바다 되면 공포무기가 될 텐데 몸에 불 붙어 보세요. 공포가 안 생기겠나? 전쟁할 맛이 안 날 거예요. 이런 무기도 있을 수 있다. 또는 동굴준지를 공략을 할 때 동굴준지 안에 배기가스 같은 이런 종류를 내뿜떠 가지고 산소 없이 그냥 주름으로 가게 한다든지 전쟁이 뭐 되겠습니까? 배기가스 같은 이런 것을 내뿜거나 국제적인 화학무기에도 제재에도 안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또는 제 방식인 저 뭡니까? 락스하고 세제, 삭자하고 세제를 섞어주면 세탁세제를 섞어주면 숨을 못 쉬는 고통이 일어나게 되는데 호흡기 같은 데 들어가면 이거를 같이 섞어주는 구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럼 굉장히 그 유력적인 무기, 국제적인 화학무기로도 안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동굴진지나 이런 특정 이렇게 폐쇄된 공기가 잘 통하지 않는 곳에 될 것이다. 이것도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락스하고 과산화수로 베이킹소다를 70, 20, 10, 80, 10, 80, 15, 5 또는 90, 7, 3 이렇게 프로테이지는 마음대로 정할 수 있고 이걸 하면은 이제 살균이 되는데 곰팡이 살균이 됩니다. 저도 이렇게 피부병 완선을 해결했어요. 그 이빨 충치균 할 때도 소멸해도 겨드랑이 냄새 날 때도 탁월하더라고. 좀 땀 냄새인 줄 알았는데 저도 놀래 몸에 지금 냄새가 안 나는데 땀 냄새가 나는데 이걸 딱 바르니까 다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한 냄새가 나서 땀 냄새. 그래서 땀이 나다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세균감염 된다는 생각을 못했는데 이걸 하니까 다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네, 머리 같은 데도 바르셔도 돼요. 프로테이지는 마음대로 정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외용약으로도 이렇게 뭐 동물 피부병 살균할 때도 쓸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곰팡이 세균 바이러스 다 작용하는 것 같은데요. 이거를 토양 살균하고 물로서 세척을 하는 이런 구조도 있을 수도 있다. 토양이 심각하게 뭐 세균과 곰팡이에 오염이 됐다 그러면 그 후에 식물을 심어야 돼요. 네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락스하고 뚜러펑 하수도 청소하는 뚜러펑 액상세제 그거를 액상세제를 같이 프로테이지를 결합하면 화장실 줄눈이 되게 하얘지더라. 이거를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하수 청소할 때 두 가지를 섞어서 판매를 하시면 제 기술인데요. 반도체나 산업용 세척제로 사용할 수 있어요. 되게 우수하게 닦여집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삼성에든 넣으시든 쓰시지 마세요. 그 다음에 일반 세탁세제 같은 거를 고형화 시켜가지고 화장실 이렇게 변기 물통에 넣어줘가지고 이렇게 만드시면 되게 좋은데 화장실 같은 양변기를 이렇게 이런 것을 넣는 그런 양변기를 만드시면 되게 좋습니다. 그 공간을 이렇게 세제 같은 걸 넣어가지고 전 세계 대박일 수도 있는데 화장실 양변기라든지 소변기, 뭐 타일 도기 뭐 이런 데다가 금색은색 다양한 펄을 넣어서 만들면 대박일 텐데요. 한국 도자기나 행남 도자기 이런 데 같은 데도 플라스틱 유리창 그다음에 플라스틱 유리창 일반 플라스틱 일반 창 이런 데다가도 금색은색 다양한 펄을 넣어서 만들어요. 대박일 것 같습니다. 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합성소물 실에다가 염색할 때 안에다가 펄을 금색에서 다양한 펄을 넣어서 만들 수도 있다. 실에다가도 그런 것도 가능하다. 옷 만들 때도 하고 이불 만들 때도 그렇고 금색은색 다양한 펄을 건축용 실리콘에다가 넣어서 만들면 대박이에요. 유리석연 코드 이제 사람 유리막 코드를 넣어서 제조하고 이건 플라스틱 창이나 유리창에도 가능합니다. 타일 도기 이런 데도 가능하다. 한국 도자기나 뭐 행남 도자기에도 유약을 넣으시는데 이것도 탁월하다는 거죠. 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반짝반짝 빛네. 그래서 금색, 은색 다양한 펄을 넣어서 이렇게 만들면 좋다. 이게 그 다음에 이런 비닐 같은데 PVC 유리 매트 유리 뭐 주방 싱크 이렇게 식탁에다가 PVC 투명 매트 깔잖아요. 거기다가도 비닐에다가 넣으셔도 돼요. 반짝반짝 뭐 유리석연 코팅 옛사람 유리 먹고는 기타 코팅제를 써서 김치 국물이 안 들어가게 PVC 매트를 투명 PVC 매트를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유리판 대신 식탁에 까는데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래서
뭐 시멘트 블록, 시멘트 벽돌에다가도 금색연생 다양한 펄을 넣어서 만들거나 뭐 시멘트 몰탈에다가 넣어서 금색연생 다양한 펄을 넣어서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시멘트 몰탈에다가 황토를 좀 넣어가지고 황토 입자를 좀 넣어가지고 황토 입자를 금색연생 다양한 산 넣어서 만들면 좀 더 컬러풀한 이렇게 황토 만들어지는데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건강에 좋은 소재로 벽돌이나 벽체를 만들 수 있어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여기다가 경량 벽체를 만들거나 경량 벽돌을 만들 수 있는데 현무암 가루를 또는 입자를 금색에서 다양한 색으로 해가지고 만들거나 천연돌을 염색 구조로 가져가시면 제 기술입니다. 천연돌을 마사토가 됐든 천연돌을 염색하거나 화초 같은 것을 금색에서 다양한 염색하거나 금색에 다양한 펄을 넣어서 만들 수 있는데 잘라서 파니까 어차피 살아있는 화초라든지 나무 이런 것들도 가능해요.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염색을 해서 판다는 거죠. 이런 아이디어를 쓰시면 뭐로 유전자 교배하냐라는 거죠. 어차피 잘라서 파는데 하시면 제 기술이 돼. 칼로 좀 예술적으로 만들면 되게 아름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 살아있는 나무나 이런 것들도 다 가능하다. 염색을 해서 판다는 것.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이런 화분 같은데도 필름 형태가 됐든 뭐 붙여가지고 이렇게 컬러풀하게 만들거나 금색에서 다양한 펄을 넣어서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뭐 냉장고나 가정 같은데도 금색에서 다양한 펄을 넣어서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이전에 이런 조명 같은데도 가능하다. 이번 조명에 보면은 일반 형광등이라도 이런 조명이 또 오목한 홈을 파가지고 빛을 반사복사할 수 있을까요? 일반 전구 같은 것도 하시면 되겠어요. 원래는 이제 조명 가세다가 오목한 홈을 파주는 건데요. 아니면 이런 데다가도 이렇게 히터기 같은데 냉장고 에어컨 같은데도 오목한 홈을 파주면 냉기나 열기를 반사복사하는 구조가 되는데 화목난로 안에도 가능해요. 또는 화목난로 안에 같은 거는 볼록볼록 하는 구조를 자갈 구조를 넣어서 열기를 축적하거나 이렇게 하시다. 냉기도 축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도 열기나 냉기를 반사복사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동간 있잖아요. 동간 이게 에어컨 동간에다가 동을 적게 안에다가만 넣어주고 겉에는 알루미늄이나 다른 이렇게 싼 금속으로도 대체할 수 있다. 그러면 뭐 가능하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이런 동간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동간을 갖다 보통 에어컨 이렇게 실외기 쪽으로 보내는 것을 쓰이는데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기존의 알루미늄 판에다가 구리 코팅을 에어컨 같은데도 구리 코팅을 해가지고 살균 구조를 동인제 살균 구조를 갖고 있다는 건 아는데 원가 절감을 위해서 알루미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알루미늄도 구리 코팅을 해라. 그러면 그렇게 하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에어컨 같은 데는 다른 데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뭐 주석 같은데도 거기다 구리 코팅을 한다든지 다른 금속으로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알루미늄 코팅을 한데 이런 것들도 가능하죠. 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에어컨이나 냉방기 이런 데다가 이렇게 증발기 쪽에 오목한 홈을 이렇게 파주거나 그러면 훨씬 더 냉각이 효과가 좋다. 이게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응축기에 이렇게 환풍기 프로펠러나 이렇게 선풍기 프로펠러에도 오목한 홈을 파주거나 홈을 갖다 가로 세로로 파주셔도 돼요. 그러면 거기가 이제 보다도 이렇게 좀 더 시원해진다는 거죠. 선풍기 같은데도 하시면 선풍기 같은데도 바람을 이렇게 뽕뽕뽕뽕 구멍을 빵꾸 내갖고 넣어주면 좀 더 시원해요. 부채 같은데도 그렇고요. 부채가 있다 그러면 거기다가 선풍기 이런 부채도 이거는 파리채인데 이런 것처럼 뽕뽕뽕 모든 부채를 빵꾸 내서 팔아주면 제 기술 시원해요. 그래서 부채를 안 붙이는 이걸로 붙이는 그래서 부채를 그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인데요. 이게 더 시원해요. 그래서 일반 선풍기 같은 거나 이런 데도 뽕뽕뽕뽕 미세한 홈을 파주면 바람의 좁은 구멍을 통과하면서 엄청 시원해지는 선풍기가 됩니다.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네네. 도매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뭐 철사나 철근 이런 데다 페인트 코팅, 철사, 철근, 구리 같은데 유리석용 코팅에 사람 유리마크를 넣어서 어떤 녹슬지 않는 구조를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철근도 되고요. 그래서 거기다가 유리석용 코팅 예사라 유리막 코팅을 넣어서 제조한다는 거죠. 이게 구리에도 된다고 이런 구리 같은데도 다 가능하다. 그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뭐냐면은
그 다음에 여기다가 구리인데 철사 철근에다가도 페인트 자체에다가도 유리석용 코팅 예산을 유리막 코팅제를 넣어가지고 제조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에요. 시멘트 몰탈에다가 금색어제 다양한 펄을 넣듯이 페인트 자체에다가 금색어제 다양한 펄을 넣어서 만드시면 건물이 되게 아름다울 거예요. 이런 페인트도 대박일 것 같은데요. 꼭 이렇게 산마 페인트, 노루 페인트, KCC 어떤 데서도 이 펄을 넣어서 페인트를 만드시면 제 기술이다. 유리석용 코팅 예사람 유리막 코팅 넣어서 만드시면 제 기술이에요. 건물이 반짝반짝. 저도 미술할 때 물감에 섞었을 때 그림이 반짝반짝 그래. 환합니다. 그래서 페인트 뭐 이렇게 모든 그 합성솜 실에 실구조 염색하는데 이런 데도 염색제에도 금색에서 다양한 펄이 들어가서 염색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엔진 오일과 윤활제, 엔진 세척제, 불소온시장 같은 이런 데도 유리석용 코팅 예사람 유리막을 넣어서 제조하거나 모든 뭐 자동차 브레이크 유화백 있잖아요. 유화백에다가도 넣으시면 되겠어요. 방청제, 오일스텐 이런 데도 넣을 수 있어요. 인쇄 잉크 같은 데도 넣을 수 있고요. 이거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유리석용 코팅 예사람 유리막 코팅을 넣어서 제조합니다. 아주 미세한 나노 구조의 펄을 인쇄 잉크에 섞어서도 되게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안 떨어지게만 한다면 그것도 대박일 수도 있어요. 보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쓰지 마세요. 발광 다이오드 같은 데도 이렇게 좀 홈을 좀 파주거나 자동차 전조등 같은 홈을 좀 파줘갖고 색깔도 여러 돼요. 색깔도 여러 색깔을 이렇게 플라스틱 창문이다 유리창에다 홈을 파서 색깔을 넣어주면 이렇게 자연광으로 이렇게 빛난다는 거지. 미세한 홈을 파줘도 이렇게 하시면 언어프 구조를 가질 수도 있고요. 가로등 같은 다이아몬드 커팅 넓게 퍼지도록 이렇게 다이아몬드 커팅을 해주거나 홈을 파서 광을 증폭할 수 있어요. UV 장치에서도 가능하고 UV 레이저 광 증폭하는데 레이저 용접기 시각 장치 이런 데도 되고 레이저 공격기 있잖아요. 군사용어로 쓰는 거기도 이렇게 광을 증폭할 때 홈을 좀 파줍니다. 이게 태양광으로 이렇게 딱 비춰가지고 홈을 파줘서 밑에 이렇게 그걸로 그렇죠 이렇게 발전도 할 수 있어요. 물을 끓여가지고 아니면 난방도 할 수 있고 공기를 데울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화목 태양열 조리기 같은데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배치를 해서 태양빛이 어느 쪽으로 반사복사하든지 그 빛을 모아서 태양열 조리기를 만들거나 난방 물을 끓여서 하시는 방식으로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어느 쪽으로 오더라도 이렇게 서로 빛이 반사복사해가지고 증폭 하루 종일 발전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또는 서로 어떤 뭐죠? 방송국 반사판처럼 원목헌업을 파가지고 태양열에 탄광 발전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런 거를 해가 하든지 아니면 태양열에 태양광 발전을 방송국 반사판처럼 해갖고 그걸로 이렇게 해수 담수화를 한다는 소금물은 이렇게 팔고 소금은 팔고 물은 이렇게 증발해 갖고 하든지 따로 끓이셔도 되고 끓이는 방식으로 하셔도 됩니다. 석유가 풍성한 데는 끓여도 되죠. 그래서 물을 끓이는 물로 이렇게 담수를 넣고 나머지는 소금은 판다. 회 같은 데는서 끓여가지고 이렇게 소금 넣고 이렇게 물 갖고 다니는 휴대장치로도 괜찮겠죠. 물을 끓여서 먹으면 이렇게 물로 인한 어떤 이질 같은 거 이런 병충해가 없으니까요. 그런 방식도 가능하다. 아니면 그다음에 해수와 담수화 일반 정수기 필터를 목적별 필터를 15개, 10개 한꺼번에 묶어놓은 사각이다 그러면 동그랗게 하셔도 돼요. 별표도 하셔도 돼요. 한꺼번에 뭉쳐놓고 통과하면 되게 빠르게 통과하는데요. 이 방식을 얘기를 했더니 YTN의 어떤 정수장 업체에서 이거를 표면적을 넓힌다는 게 똘똘 말아갖고 표면적이 똘똘 말으면 표면적 넓힌 거 아닙니까? 저기서 쓰지 마세요. 그래서 이거를 하시더라고요. 이거를 그래서 일반 정수기에도 갖고 다니는 것도 되고 이걸로 해수 담수화 가지고 빨리 해수 담수화 필터 여러 겹으로 표면적을 뭉쳐서 한꺼번에 되는 빠르다. 공기 필터에도 삼성에서 공기 필터 이 방식으로 하시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도심의 공기를 이렇게 빨아들이고 공기를 이게 환풍기 부직포 필터 하나만으로도 해가지고 도심에 수만 개를 설치 도심 공기를 깨끗하게 하거나 간단한 이건 만드는 10,000원이나 나는 5,000원도 안 될 것 같은데 네. 자동차 실내라도 공기 정화기로 사용할 수 있다 그랬는데 여기다 금속 통로를 좀 마련해주면 공기가 통과하면서 시원해질 수도 있어요. 여기다 냉각물질이 물이라도 이런 것들을 냉각물질 이런 걸 해가지고 갖고 다니는 이게 딱 이렇게
뭐죠? 그 저기 펠티어 소재 방식으로 약간 냉각을 시켜주면 좀 더 차가운 게 나오겠죠. 이런 것도 되고, 또는 이것이 금속통이다 그러면 가열을 해주면 뜨거운 공기가 나오고, 또는 뜨거운 물도 양식장 같은 데 공급할 수 있고, 금속 통로가 됐을 때 팬이 없어도 되겠죠, 그때는. 그래서 사무실 대형 어떤 건물에서는 이런 것들을 가열하거나 전기나 화목나 뭐 이렇게 원자력으로도 돼요. 원자력, 뭐 그 화력, 뭐 이렇게 석탄, 석유, 가스, 뭐 전기, 화목난로, 뭐 다양한 방식으로 이게 가열을 하면 뜨거운 물과 뜨거운 공기를 공급하거나, 이 금속통을 가열하면 이렇게 물을 작은 단위로 수십 개, 수백 개 이렇게 쪼개서 그 금속관을 통과한다는 거죠. 또는 차갑게 한 펠티어 소자 방식이든 뭐든 팬을 불어서든 차갑게 해서 차가운 물을 공급하거나 차가운 공기를 공급할 수 있어요. 제가 이거를 얘기를 했더니 말씀이죠. 그래서 이렇게 KT 홈쇼핑에서 공기를 빨아들여 가지고 이게 고기 냄새가 굽는데 후드로 이렇게 사용하시더라고요. 참 제기선을 얘기만 하면 꼭 그렇게 하지 마세요. 네. 기술이니까. 도심에 이걸 설치하면 도심 공기가 되게 깨끗해진다. 매연 같은 것도. 부직포 필터 하나 만들어도. 부직포 필터라도 싫다. 예, 그러면 이제 금속망을 이렇게 여러 겹, 대자리 중짜리 여러 겹 통과를 하면 거기 이제 먼지가 달라붙는다는 거죠. 금속망이나 플라스틱 녹슬지 않게 하려면 뭐 거기에 아무래도 이렇게 스텐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플라스틱 망도 괜찮아요. 이게 통과하면 거기에 먼지가 달라붙어서 공기를 깨끗하게 할 수 있다. 부직포망 하나로도 가능하다.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집안에다가 방충망 있잖아요. 거기다 부직포를 붙여가지고 공기를 정화시킬 수도 있어요. 이거 드나들고 뭐 미세먼지 많을 때 그거 같이 하셔도 되겠어요. 거기다가 작은 건전지를 달아서 모기 같은 거 이렇게 해충을 감전시킬 수도 있고, 유연하게 좀 만들어 갖고 텐트용으로 사용하거나 가축 축사에다 놔주거나 공장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 안에서도 이렇게 설치해 놓으면 사람에게는 뭐 크게 해가 없지만 이렇게 모기가 완전히 거기 타 죽는 이런 구조도 만들 수 있어요. 환풍기를 이렇게 정해진 역회전을 통해서 안의 공기를 바깥의 공기를 안쪽으로 들어오게 할 수도 있는데, 그와 같이 만드시면 되겠어요. 냉장고 같은 것도 열쇠 방식으로 음식태를 불어내는 사람은 열쇠 방식으로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음식 용기 같은 거, 이런 보온병 같은 것도 열쇠 방식으로 열고 닫고 하거나 띠띠띠띠 손으로 하거나 자기 얼굴을 인식해서 자기만 열 수 있도록 이런 것도 가능. 자기 얼굴을 인식해서 이렇게 금고 같은 거 카메라 달아보면 인터넷망이나 자체통신망으로 경보하거나 112 신고하거나 아예 안 열어지게 하는 게 이런 방법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금고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네네. 차량 같은 것도 가능하겠죠. 차량에서 이렇게 인식해서 다른 사람이 연락을 하면 나한테 딱 온다는 거죠. 집안에서도 현관문 디지털 키 같은 것도 이렇게 다른 사람 연락을 하면 딱 이렇게 나한테 그것이 전송되어서 오는 이런 구조도 있을 수 있어요. 현관문 디지털 키 같은 것도 카메라 인식으로 달아서 안에서 이제 이렇게 밖에 배달이 오고 딱 들어와 버리는 경우 있잖아요. 그래서 딱 보고 이렇게 하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찍을 수도 있을 수도 있고요. 방문자를 찍는 경우도 저장할 수도 있고, 또는 이렇게 열쇠 방식으로 해서 회사 갔을 때 함부로 집 못 들어오도록 비밀번호도 그런 것도 열쇠 방식도 현관문 디지털 키에 같이 있거나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서 단추를 누르거나 어떻게 하면 이렇게 밖에서 비밀번호대로 잠잘 때 못 들어오게 하는 거. 원래는 저는 오도로션을 잠가버렸는데요. 무방비 상태잖아요. 범죄에 노출되거나 뭐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요. 현관문 디지털 키를 카메라 렌즈를 달아서 밖을 볼 수 있게 했으면 되겠습니다. 건물 같은 데 보면은 카메라 렌즈를 달아가지고 이렇게 뭐 일반 렌즈를 통해서 이렇게 아파트 같은데 우리 이제 건물에도 있는데 밖을 볼 수 있는데 잘 안 보죠. 이렇게 귀찮으니까. 근데 그거를 디스플레이 장치를 장거 표시해서 유선 무선으로 표시해주면 갖고 다니면서도 할 수 있고 전 세계 대박 날 텐데. 유리창이나 플라스틱 창을 갖다가 전문가가 아니고 그냥 자기가 재단을 해오잖아요. 인터넷을 통해 재단을 하면 그냥 곧바로 끼울 수 있는 방식이 뭐 피스 방식이 됐든 돌려갖고 뭐 다양한 방식의 이렇게 고정 장치를 만들 수 있다. 그 고정 장치가 다양한 방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특정 지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만드시면 저기 아이디어 하나가 좋다라는 거죠. 이게 전 세계 대박 날 것 같은데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일반 자그마한 창문에다가 앞에다 방범창을 대신해서 앞에다 플라시창을 만들어서 잠금 장치를 잘 안 깨지는 거
또한 집 안에다 프라시앙 만들어서 방범 장치를 만들어 잠금 장치를 만들 수 있는데, 그러면 유사시에는 자꾸 열고 나갈 수 있고 외부 침입도 쉽지 않아요. 밖에도 보이고. 이건 매우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밖에서 열 수 없도록 하는 방범창을 쉽게 뜯고 들어오죠. 그래서 이거를 일반 아파트 같은데 이렇게 창호 유리창 있잖아요. 큰 거. 거기다가 바깥에다 설치할 수도 있고요. 안에다가 설치해서 이게 방범창으로 사용하거나 단열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레일식도 있고 여다식도 있고 이렇게 폴딩 이렇게 뭐라 이렇게 접었다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으나 프라시창은 보통 잘 안 깨지고 유리창은 깨지니까. 제가 보석상이 털리길래 제가 아까 그럼 프라시창을 덧대자 그랬더니 그걸 YTN에 내시더라고요. 서울시에서 유리창에 또 유리창을 덧대는 사업을 하지 프라시창을 덧대신 거 아니시죠? 프라시창 얇게 여러 겹으로 들어가서 프라시창 만들어서 빛의 투과들을 좋게 하시면 되게 홈을 파서 접합하는 기술을 쓰는데, 프라시창 유리창 또는 프라시창 자체를 홈을 파서 접합하는 미세한 홈을 접착제가 가는데 접착에 반도체 접합할 때도 이 기술을 쓸 수 있어요. 유리 기판, 플라스틱 기판, 또 실리콘 웨이퍼 같은 데도 뭐 축구공, 농구공, 배구공, 천접합, 비닐 접합, 박스 접합 모든 접합 구조에 들어가요. 인조 피혁이라든 접합 구조, 신발 밑창도 그렇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접합 구조에 이것을 미세한 홈을 파주면 잘 접합이 된다는 게 저기 펠리클 접합, 카본 소재 접합 이런 데들 카본 소재 같은 데 이렇게 가로 세로로 금속 배대를 넣어주거나 합성소면 나일론이나 다른 소재로 배대로 들어가고 알갱이를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카본소를 만드는 성질이 틀린 카본 소재가 나오는데 튼튼한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리고 이제 고무 같은 거, 플라스틱, 금속판 만들 때도 안에 뼈대를 이제 다른 같은 기존에 만들어진 뼈대로 가로 세로로 예를 들면 넣어줬다. 정형적인 비정력 뼈를 넣어주고 가루를 넣어주거나 입자를 넣어주는 기술을 쓸 수 있는데, 그렇게 칼제조할 때도 써요. 그래서 안에 거는 중심은 튼튼한 거 넣어주고 칼제조할 때도 유리석용 코든 예사를 유리막을 넣어서 제조하면 잘 녹슬지 않습니다. 이 기술 고무 같은 데도 안에다 천연 고무 알갱이를 동그란 거를 넣어줬다. 그러면 탱탱탱탱탱이가 된다는 거죠. 탱탱탱.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기존에 만들어진 제품으로 고무도 알갱이를 동그랗게 막 넣어주면 탱탱탱탱탱탱 거리는 또는 이렇게 여러 겹으로 만들어주는 기술. 그기다 홈을 파줄 수도 있어요. 홈을 파갖고 이렇게 고무, 플라스틱, 금속, 건축용 내부 판넬 구조에도 들어가거나 스티로폼 같은 것들에 들어가고요. 파티션 같은데 이렇게 교자가 이렇게 또 파티션 같은데 좀 뭐라 그랬죠? 스펀지 같은 또는 그 유사한 소재로 해서 안에다가 홈을 파주면 이렇게 안에다 길게 파주면 음을 흡수하는 구조가 되는데요. 건축용 내부 단열재로도 사용할 수 있어요. 단열 벽지가. 그래서 그거 음을 흡수를 하거나 열기나 냉기를 그 안에 축적을 시켜서 안에 못 들어오게 하는 구조도 될 수 있어요. 소음을 흡착한다는 거죠. 하시면 제기가 되겠습니다. 소음 흡착제로도 사용할 수 있다. 홈을 파서 그 안에다 소음이 그 안에서 들어가 소멸이 된다는 거죠. 길게 파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것은 이렇게 종이 골판지나 플라스틱 골판지 또는 드론 같은 데는 비행체에 양력을 만들어주거나 배에 부력을 만들어주는 여러 겹으로 만들어야 돼요. 물놀이용 매트도 이렇게 여러 겹으로 만들거나 야외용 돗자리 같은 게 있잖아요. 발포 매트 이런 것도 여러 겹으로 만들거나 운동용 이렇게 쿠션을 만들어 오토바이 헬멧, 군용 어떤 철모나 헬멧, 자전거 헬멧 같은 데 들어가거나 자전거 안장, 오토바이 안장 또는 쇼파, 침대 이런 라텍스 침대, 병원용 침대 이렇게 해서 쿠션을 만들어주는 데 들어가요. 자동차 의자 같은데, 침대 같은데, 그래서 스프링 없는 이런 침대를 만들거나 스프링 없는 자동차 의자, 간이 침대를 만들 수 있어요. 이거를 여러 겹으로 준다는 거죠. 하시면 저기서 되겠습니다. 이것은 장판 구조에도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단열재, 단열벽지, 그 다음에 배관 보온재 같은 데도 만들어줄 수 있어요. 배관 보온재 이렇게 열고 닫고 이렇게 똑딱이 방식이나 찍찍이 밴드 방식, 또 다른 방식 열고 닫고 하는 배관 보온재, 보일러 배관 보온재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하시면 저기 배관 보온재 사이에 비닐을 넣어주거나 스티로폼을 얇게 여러 들한테 비닐 넣어주거나 단열재 넣어줄 수 있는데, 그것도 단열 벽지 같은데 단열재에도 비닐을 넣어주는 구조. 유리섬유 같은 거를 단순히 유리섬유만 하는 게 아니라 유리섬유 플러스
그 불연 방습 처리해가지고 천구조, 이게 가령 예를 들면 폴라폴리스 이걸 섞어줘도 돼요. 아니면 유리섬유를 가공을 할 때 대중소, 굵기를 대중소로 하면 좀 더 따뜻한 유리섬유가 된다. 굵기를. 그래서 그 유리섬유를 판의 형태로 만들어서 유리섬유를 만드셔도, 이렇게 작은 타일 같은 큰 판 이런 거를 해갖고 해도 도움이 된다. 이것도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도 가능하다. 그다음에 하시면 제 기술이 돼. 건축 내부 판넬로도 이렇게 홈을 파가지고 열기나 냉기를 반사 복사할 수 있다. 바깥으로 해도 되고 안쪽으로 해도 되고 홈을 보일러 탱크, 액상이나 공기가 흐르는 이런 관의 모습일 수도 있다. 이런 것도 말씀드립니다. 이게 주방 그릇에 있는 주방 냄비의 모습이거나 코펠을 끓이면 이렇게 열이 빛을 반사 복사하는 구조일 수도 있어요. 여러 겹으로 해가지고 EUV 장치에서도 들어가게 또 홈을 파갖고 하듯이 여기도 빛을 여러 겹으로 해서 증폭하는 구조예요. 조명의 모습이거나 이런 걸 동그란 알갱이를 안에 조명 안에 이런데 막 이런 데는 아니지만 넣어가지고 안에 빛을 저장해서 반사 복사하거나 한 겹, 두 겹, 세 겹 이런 것을 만들어서 빛을 증폭하는 구조로도 빛이 오래 머물고 들이는 전기에 비해서 밝다라는 거죠. 색깔도 넣어줄 수 있어요. 금색에서 다양한 데. 금색에서 다양한 펄을 넣어서 조명기구를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유리란 조명기구의 종류에 상관없이 펄을 넣어서 만든다는 거죠. 이것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유리석용 코팅제사라 유리막 코팅제를 백열 전구 같은 텅스텐 보통 쓰시죠. 네, 거기다가도 넣어줄 수 있어요. 필라멘트 구조의 유리석용 코팅제사라 유리 좀 오래 가요. 일단 약간 점을 찍어서 두터운 부분을 만들어 좀 더 밝게 빛나는 백열 전구를 만들 수 있는데요. 그 기술도 제 기술입니다. 약간 금속을 약간 두텁게 만드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발열은 좀 되나 좀 더 빛난다는 거죠. 이런 기술도 제 기술이다.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쓰지 마세요.